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이번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3위로 통과한 우루과이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원을 이끌고 있는 발베르데를 비롯 공격수에는 누네스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그렇기에 해외 대다수 언론들은 우루과이의 우세를 예상했는데 축구 기록 전문 매체인 옵타 같은 경우 손흥민이 안면 부상을 당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뛰어도 한국의 승리 가능성을 18.9%로 평가할 만큼 우루과이의 절대 우세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은 우루과이가 앞선다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4년의 공을 들인 벤토는 대담하고 용감했으며 빌드업에 롱패스까지 장착, 전반 중반까지 주도권을 잡으며 우루과이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루과이와 카운터어택으로 맞섰을 정도로 우리 팀의 전반전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으며 후반에도 팽팽한 양상은 계속되며 우루과이를 위협했고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 용맹함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렇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자 전반 34분 황의조에게 노마크 찬스가 왔으나 슈팅이 골대로 넘어가며 아쉬움을 더했고 우루과이 역시 디에고 고딘의 헤딩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양팀의 공방은 점점 가열되기도 했습니다. 이날도 역시 병모드로 전환한 김민재는 우루과이의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인 누네스, 수아레스, 카바니를 상대로 뛰어난 수비력을 선보이며 유효 슈팅, 연기로 막아내자 영국의 BBC는 몬스터 김민재 앞에서 우루과이 공격수들은 전혀 즐기지 못했다며 김민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글과 재밌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반 중반 우루과이 흐름으로 기울자 투입된 이강인은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우루과이의 중원과 수비를 흔들며 왜 자신을 써야 하는지 당당하게 벤투 감독에게 보여주며 다음 경기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팀은 이번 우루과이와의 경기 컨셉을 정면 승부로 강호와 대등하게 싸우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며 과거 월드컵처럼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다투며 용맹하게 싸우자 우루과이 매체 엘 에스파뇰은 한국은 파이터였고 우루과이는 너무 평범한 경기를 했다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록 월드컵에 진출은 못했지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고 일본이 독일마저 잡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올라가자 중국의 수많은 축구 팬들도 우리나라의 경기가 있기 전 과연 한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우루과이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경기 전부터 온라인에서는 수많은 설전들이 오고 갔으며 경기가 끝나자마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과 우루과이전 소식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먼저 스포츠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줄보오바는 한국이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기며 일본에 이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수준으로 넘어갔다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줄보오바는 평소와 다르게 이번 경기가 끝나자마자 축구 전문 기자들의 반응을 간략하게 집중적으로 소개했는데요. 먼저 루미 기자는 이번 경기에서 한국팀의 수비 라인은 견고했다고 평가했으며 로지린 기자는 한국팀은 정말 강하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를 펼쳐 전혀 아시아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은 탈아시아급 경기를 펼쳤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샤오난 스포츠 기자는 한국팀은 멋진 경기를 펼쳤으며 아시아 축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황전 기자는 이번 경기에서 한국팀은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번에도 아시아팀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아시아인이 그리고 동북아시아 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경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짜오위 기자는 한국팀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국팀이 우루과이와 비긴 경기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며 90분 내내 이처럼 격렬하고도 대등하게 시합을 이끌어나가는 그 체력과 경기 내내 그리지 않았던 빠른 압박은 이미 유럽팀의 수준을 보여준 경기로 한국팀은 일본에 이어 또다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들어간 동북아 최강팀으로 이제 당분간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이런 유럽 수준을 보여줄 나라가 아시아에서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기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덩신왕은 맹렬한 한국팀이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시아의 영광이 계속되게 만들었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세대교체에 성공한 누네스를 중심으로 한 우루과이와 아시아의 큰형님 손흥민이 버티는 한국이 전반에 치열한 중원 싸움을 펼치며 기회를 노렸고 결국 한국팀은 비어있는 골대를 맞이한 기회를 얻었지만 황의조가 아쉽게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허공으로 날려버렸다고 전하며
독일의 축구 스타 클린스만은 이번 경기 해설을 통해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장면을 우리는 캐나다와 벨기에 경기에서 봐왔는데 이는 팀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을 같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펑미엔 뉴스는 고딘, 발베르데가 있는 우루과이와 대등하게 싸운 한국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는 2번의 골대를 맞히는 불운을, 그리고 한국팀은 전반 텅 빈 골문을 맞이하는 절대적인 기회를 날려버리며 결국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고 분석하며 후반 우루과이의 흐름을 뺏긴 한국이 선수 교체를 통해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점은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구15는 우루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 축구 팬들의 반응을 살피는 기사를 내보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국의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기를 지켜본 팬들이 무려 800만 명이 넘었으며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거리 응원을 위해 1만 5천 명이 찾는 등 수많은 한국 팬들이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했지만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하자 탄식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팬들은 잘 싸웠다고 격려하며 선수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각종 댓글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우루과이전을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피지컬과 체력, 진짜 한국과 일본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시아인도 축구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강한 팀들 정말 너무나 감동스럽다. 한국팀 체력 진짜 대단해. 저런 고강도의 체력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녀. 얼마나 필사적으로 뛰었는지 종료 휘슬을 보니 모두 바닥에 주저앉더라. 14억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을 찾질 못하니 원. 인도 너희들도 실망이야. 한국과 일본은 이제 체력도 되고 볼 컨트롤도 역습도 다 되는데 반대로 중국 축구는 지금도 경기 내내 이런 것을 연습하고 있음. 우루과이 전술에 문제가 있었어. 너무 조심스럽게 차라고 했어. 원래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길 경기를 누네스가 말아먹은 경기. 한국도 역습 찬스에서 기회를 놓쳤지. 안 그랬으면 10번 넘는 슈팅을 날렸을 텐데. 골을 못 넣어서 아쉽다. 하지만 2조 점점 죽음의 조가 되어가고 있어. 이제 메인 이벤트가 슬슬 다가올 시간이네. 웃기지 않아?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긴다는 사람도 어디 있어. 한국팀도 잘만 싸우던데. 흥민이 형님 마스크가 불편해 보여. 계속 만지작거리던데. 요즘 아시아 팀들이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어. 한국이 남미 강국 우루과이와 비기다니. 비록 무승부였지만 양팀 모두 잘했고 수준도 높아서 재밌었어. 특히 한국팀 경기 내내 압박 좋았고 패스와 볼터치도 수준급이고 남은 체력 끝까지 끌어모아 쓰더라. 아시아의 세계 강팀이 월드컵 우승팀과 붙었는데 지지 않았어. 아프리카 팀들보다 훨씬 강하잖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우루과이가 엄청난 강적을 맞는 것처럼 저렇게 수비 위주로 몸살이며 방어 후 반격만 하다 실수를 연발할 것이라고? 한국팀 정말 용감하게 잘 찼습니다. 여유롭게 승점 1점을 획득하는군요. 다음 주 월요일 우리 팀은 포르투갈에게 2대3으로 패하는 가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는 1패만 더하면 예선 탈락이 확정되니 필사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기세라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림 설정과 좋아요는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